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신차 소식을 전해드리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어느덧 2023년이 한 달 정도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 다가올 2024년을 맞이할 준비를 할 때라고 생각이 되는데 24년에도 정말 다양하고 멋진 차들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차량은 바로 SUV 좋아하시는 분들의 로망이죠. 레인지로버에서 출시되는 신형 이보크 페이스리프트입니다. 레인지로버는 원래 랜드로버의 럭셔리 브랜드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었는데요. 랜드로버는 최근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라인업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랜드로버라는 브랜드 안에서 또 세 가지 브랜드로 나눈 것인데요. 레인지로버와 디펜더 그리고 디스커버리입니다. 레인지로버 안에는 이보크를 시작으로 벨라와 스포츠 그리고 레인지로버까지 포함되어 있고 디펜더 안에는 디펜더 90과 110 그리고 130을 포함해서 앞으로는 에디션 모델과 더불어 다양한 모습을 갖춘 디펜더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디스커버리 안에는 스포츠와 디스커버리가 존재하죠. 이 각각의 브랜드에는 2025년 순수 전기차 라인업들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세히 소개해드릴 차량은 레인지로버의 막내이기도 한 레인지로버 이보크 페이스리프트입니다. 풀 체인지는 아니고요. 부분 변경 모델이죠. 먼저 부분 변경되면서 트림 및 가격은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기존에 판매되던 이보크는 23.5년식으로 세 가지 트림이었습니다. 연식 표기법이 조금 색다른데요. 23년식이면 23년식이고 24년식이면 24년식이지 23.5년식은 뭐지? 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제가 구입한 랜드로버 디펜더도 23.5년식 모델입니다. 저도 처음에 보고 상당히 좀 의아했어요. 그래서 23.5년식 P250S는 6,990만원, P250SE는 7,550만원, P250SE R 다이나믹은 7,840만원이었죠. 모두 다 4기통 가솔린 엔진이며 디젤 엔진은 판매되지 않았습니다. 이보크는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세 가지 트림을 두 가지 트림으로 축소했고 역시나 디젤은 판매되지 않으며 마일드 하이브리드 4기통 가솔린 엔진을 기본으로 하죠. 축소된 두 가지 트림은 P250S와 P250SE 다이나믹입니다. 이제 R 다이나믹은 출시되지 않으며 그 자리를 SE 다이나믹이 대신하게 되는데요. 가격은 P250S가 7,400만원, P250SE 다이나믹이 8,030만원으로 각각 410만원과 190만원이 올랐는데요. 기본 트림은 가격이 꽤 올랐으나 다이나믹 트림은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P250S 트림 기준으로 7천만원대면 구입이 가능한 것인데요. 사실 레인지로버 이보크가 처음 출시되었을 때는 9천만원이 넘는 금액으로 상당히 비쌌지만 이건 랜드로버에서도 너무 비싸다고 판단을 했는지 그 이후로 가격을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고 현재 제네시스에서 판매 중인 GV70 2.5 터보 기준 옵션을 꽤 많이 넣은 것과 거의 차이가 없게 되었습니다. 만약 GV70에 3.5 터보를 넣게 되면 금액이 레인지로버 이보크와 거의 비슷하죠. 그렇게 되면 충분히 GV70에 스포츠 패키지를 넣고 이것저것 옵션을 넣고 고민하시던 분들이 레인지로버 이보크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참고로 GV70 페이스리프트도 24년 1분기에 출시 예정이라 이보크의 출시 시기와도 겹치게 되는데요. 신형 이보크는 과연 매력적으로 바뀌었는지 디자인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전면부를 살펴보면 왼쪽이 페리된 이보크의 기본 트림이고요. 오른쪽이 페리 전 이보크의 기본 트림입니다. 사실 이렇게만 보면 거의 차이를 알 수가 없죠. 아무것도 안 바꾸고 페이스리프트란 게 아니냐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멀리서 쓱 보면 차이점을 알아차리기란 쉽지 않습니다. 크게 본다면 헤드라이트의 내부 주간 전조등의 형상과 하단 범퍼 디자인 정도가 바뀌었는데요. 사실 수입 브랜드 중에서도 영국 차량들은 부분 변경 시에 디자인을 크게 바꾸지 않습니다. 독일 차량들도 그렇긴 한데 독일 차들보다 영국 차들의 변화가 더 적은 편이죠. 이렇게 부분 변경 시에 변화가 적게 되면 기존에 타던 오너분들도 현재 내가 타고 있는 차량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형 티가 별로 안 나기 때문이죠.
후면부는 전면부보다 더 안 바뀌었습니다. 이건 거의 틀린 그림 찾기를 해도 3개 이상 찾는 게 가능할까 싶을 정도의 변화인데요. 크게 보면 후미등 내부의 그래픽이 바뀌었고 오른쪽 하단에 있던 랜드로버 엠블럼이 삭제되었습니다. 향후에 출시될 레인지로버 모델들에서는 모두 랜드로버 배지를 삭제한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차는 레인지로버야 라는 걸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인 것 같기도 하고요. 레인지로버라는 단독 브랜드를 더 강하게 어필하기 위해서 랜드로버 배지를 없애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이보크 오너분들께서는 아마도 쭉 만족하시면서 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형 이보크는 앞서 말씀드렸듯 두 가지 트림, 즉 P250S와 P250 SE 다이나믹으로 출시되는데 외관상의 변화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왼쪽이 기본 트림이고요. 오른쪽이 다이나믹 트림인데요. 전면부에서 다른 점을 찾아보면 꽤나 많은 부분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일단 전면부 라디에이터 그릴과 하단 범퍼 디자인, 범퍼 좌우에 적용된 두 개의 에어로 핀과 헤드라이트 자체의 성능도 달라지게 되고요. 보닛에 있는 체크 플레이트, 즉 발판같이 생긴 부품의 유무 차이도 발생하죠. 물론 휠 디자인과 크기도 달라집니다. 측면부에서는 휠 디자인과 루프 컬러 차이가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기본 트림은 18인치 휠이, 다이나믹 트림은 19인치 휠이 적용됩니다. 휠 하나 차이 날 뿐인데 측면부가 주는 느낌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마 이 사진을 보게 된다면 누구라도 당연스레 다이나믹 트림에 끌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후면부에서는 다행이라고 해야 할진 모르겠지만 차이점이 거의 없습니다. 다이나믹 트림에 듀얼 머플러 디자인이 적용되었다는 것 정도가 차이점인데요. 이마저도 그렇게 도드라지는 차이점은 아닙니다. 사실 이보크는 원래 디자인 자체가 워낙 스포티하고요. 다이나믹해서 기본 트림도 그 자체만으로도 멋지긴 합니다. 이보크는 사실 흰색이 압도적으로 인기가 많아서 제가 흰색을 기준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레인지로버의 브론즈 컬러를 참으로 좋아합니다. 얼마 전 레인지로버 브론즈 컬러를 제가 보고 왔는데요. 너무나도 고급지고 유니크하더라고요. 제가 만약 이보크를 구매한다면 레인지로버만의 고급스러움을 강조할 수 있는 브론즈 컬러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것 같은데요. 랜드로버나 레인지로버 모델들에는 공통적으로 블랙팩이라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이보크 페이스리프트가 블랙팩을 넣은 모습인데요. 얼핏 봤을 땐 뭐가 다른 거지 싶지만 자세히 보면 이렇게 꽤나 많은 부분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살펴보면요. 체크 플레이트, 즉 보닛에 있는 발판같이 생긴 부품이 유광 블랙으로 바뀌고 레인지로버 엠블럼도 블랙, 라디에이터 그릴도 블랙, 범퍼 양쪽에 있는 두 개의 에어로 핀도 블랙으로 바뀌고요. 사이드에 있는 펜더, 가니쉬까지도 블랙으로 바뀝니다. 전체적으로 밝은 크롬 포인트들은 다 어두운 블랙으로 바꿔주는 옵션이 바로 블랙팩이죠. 익스테리어는 안 바뀐 듯 바뀐 느낌이라면 인테리어는 그보다 좀 더 큰 변화를 꾀하였습니다. 이보크를 눈여겨보신 분들이라면 와 진짜 많이 바뀌었네 라고 하실 거고요. 이보크에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은 뭐가 바뀐 거지 싶으실 겁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구형 이보크의 인테리어입니다. 사실 구형 이보크라고는 하지만 전혀 구형 같진 않죠. 딱 하나 저 가운데에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어색하게 서 있는 전자식 기어 변속기만 제외한다면 전체적으로 구형 모델도 깔끔하고 멋져요. 구형과 신형을 이렇게 같이 비교해보면 그 변화의 폭이 훨씬 크게 느껴지실 겁니다. 왼쪽이 구형, 오른쪽이 신형인데 구형에서는 상단과 하단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던 디스플레이가 신형으로 오면서 11.4인치 대화면 디스플레이 하나로 통합되었고 어색했던 기어 변속기는 최근 레인지로버와 동일한 디자인으로 고급감을 배가시켰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엄청 깔끔해졌어요.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심플해져서 심심해졌다라는 느낌도 드는 것 같습니다. 대신 스티어링 휠은 구형과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왼쪽 사진이 24년식으로 출시될 레인지로버의 인테리어인데요. 24년식 레인지로버도 연식 변경이지만 인테리어가 꽤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건 추후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신형 레인지로버, 즉 24년식 레인지로버와 스티어링 휠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흡사한 인테리어 구조를 가졌습니다. 신형 이보크의 3스포크 타입 핸들은
신형 레인지로버 스포츠와 똑같은 디자인이죠. 위의 형들과 이제는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인테리어를 이보크가 갖추게 된 것인데요. 여러분께서 보시기에는 신형 이보크가 심플하고 깔끔해져서 더 나은지, 아니면 되려 너무 단순해져서 고급감이 떨어져 보이는지 궁금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신형 느낌이 확실히 나긴 해요. 그런데 와, 너무 고급스럽다, 이런 느낌까지는 안 날 것 같습니다. 물론 소재를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게 느껴질 수 있겠죠. 기어노브 소재라도 세라믹이라든지 다른 브랜드처럼 크리스탈 같은 걸로 넣어줬다면 좀 더 고급스러운 포인트로 실내를 더욱더 무드 있게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레인지로버 이보크 신형 역시나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패밀리답게 LG전자와 협업한 최신 PB 프로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커다란 태블릿 PC 하나가 붙어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저도 지금 제 디펜더에서 PB 프로를 사용하고 있지만 버퍼링 없고 오류 없고 나름 직관적이어서 아주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선 업데이트도요, 아주 잘 돼서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라든지 기능적 업데이트, 이런 것들이 3월에 출고받았을 때 안 되던 기능들도 현재는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폰트도 중간중간 업데이트가 되면 바뀌더라고요. 이렇게 소소하게 바뀌는 부분들로 인해서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4년 1분기 출시 예정인 레인지로버 이보크 페이스리프트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레인지로버 이보크는 차량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레인지로버라는 브랜드 밸류와 이보크만이 가진 강력한 디자인적인 매력이 가장 큰 차량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바로 위에 벨라도 있긴 하지만 벨라는 또 1억 정도의 금액이기 때문에 1억 언더의 차량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나는 좀 크기가 크지 않은 SUV를 원하는데 좀 고급스러웠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적합한 차량이 신형 이보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추후에 신형 이보크 페이스리프트가 국내 출시된다면 시승기를 통해 더욱더 자세한 소식 여러분께 전달드릴 예정이니까요.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올려놓은 랜드로버와 레인지로버 소식도 많으니까요. 해당 영상도 참고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